안녕하세요. 유용한 금융 지식을 전하는 황금 언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전청약 3지구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너무 글씨가 좀 작고 사실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처음 읽으신 분들은 작정하고 아무리 눈에 힘을 주고 쳐다봐도 이거를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사전 청약의 기본 청약 자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전 청약의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사전 청약 제도를 처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전 청약 제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기본 청약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청약 자격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 입주자 저축을 가입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주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 및 자산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청약 제도의 정의를 사전 청약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대로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전 청약이란 무주택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자 수도권 청약 대기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이 정의 안에서 총 한 4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4가지 중요한 개념을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집이 있으신 유주택자들은 청약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사전 청약 자체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 시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 지역 청약 대기 수요를 줄이고자, 그러니까 수요를 해소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청약은 3기 신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어서 사전 청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분양주택, 즉 공공택지에 조성된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사전 청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3기 신도시 지역에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있잖아요. 각 민간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브랜드로 아파트를 막 짓기도 하죠. 이것들이 뭐 레미안, 프루지오 이렇게 이름 지어져 가지고 건설이 되고 있고, 그 3기 신도시 지역 안에 LH와 아니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것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아파트인 거예요. 이제 당연히 민간 분양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낮게 설정되는 장점이 있지만 아파트 면적이 민간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작은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큰 평형도 있긴 있는데 물량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좀 분류를 해볼게요. 분양에는 민간 분양이 있고 공공 분양이 있는데 사전 청약 대상은 지금 공공 분양이다. 그리고 지금 사전 청약에서 공공 분양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 분양, 두 번째는 신혼 희망타운입니다. 사전 청약에서 공공 분양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일반 공공 분양, 그 다음에 신혼 희망타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 안에는 특별 공급 그리고 일반 공급으로 나누어져서 분양이 되고 있는데,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물량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공급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물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공급 유형 안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혼희망타운에도 신혼부부가 청약을 할 수가 있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유형으로도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 신혼희망타운 유형으로도 사전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둘 다 청약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둘 다 청약을 할 수 있지 않냐고 질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안 됩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 준봉 신청이 되지 않아요. 같은 단지 내 준봉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청약자 본인이 특별 공급으로 청약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급으로 청약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는 중복으로 신청이 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청을 하고 우리 아내도 신청을 하고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대당 단지 내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해서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지 내에 신청이 가능해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3차 사전 청약 분양을 보면은 하남교산지구가 하고 있고 가천주암지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다른 경우에는 하남교산도 신청이 가능하고 가천주암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 기본 청약 자격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입주자 저축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소득 및 자산 조건에 부합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뜻을 사전 청약 3차 지구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보는 일단은 세대 구성원을 보는 기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 주택 공급 신청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해서 이제 위로, 존속이라면은 이제 위로 어머니 아버님이시죠.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아들, 딸이죠. 자식들이 이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의 배우자 포함, 그러니까 아들의 배우자, 즉 며느리 혹은 아니면 딸이 같이 산다 하면 딸이 사위가 되겠죠. 이제 포함해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택 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배우자의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이제 모두 다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경우가 좀 많긴 해요.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꽤 많거든요.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 존비서. 이제 배우자가 이제 따로 나가 사는데 그 배우자의 부모님과 그리고 그 배우자가 아들, 딸이랑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모두 다 주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주택 및 분양권,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면은 그 주택을 어떤 범위까지 보겠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 해서 주택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집, 그냥 아파트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주택이란 개념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분양권과 입주권 은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과 입주권을 소유하고 계셔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입주자 저축을 가입해야지 사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저축을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두 유형별로 조금 다르지만 여기 보시면은 다르지만 모두 다 입주자 저축을 가입을 해야 된다. 이제 필요하다는 사실은 여기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 공급 유형 안에 기간 추천과 다자녀 그리고 신혼부부 유형으로 이제 청약을 하실 때는 모두 6개월 이상 가입을 하시고 6회 이상 납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특별 공급안에 노부모 부양과 생애 최초로 청약을 하시고자 사전 청약을 하시고자 할 때는 조금 조건이 더 늘어나서 24개월 이상 이제 가입을 하시고 24회차 이상 이제 납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도 조금 조건이 더 늘어나서 24개월 이상 24회차 이상 납입을 입주자 저축 납입을 하셔야 되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거주 요건을 알아봅시다.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봄청약 시점까지 거주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우선 공급 기준을 각 지구별로 좀 다르게 운영을 해요. 보통은 해당 건설 지역, 경기도 수도권 이렇게 거주 요건을 나눠서 해당 지역에 몇 년 이상 거주하거나 아니면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한다면 봄청약 공고일까지 몇 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주 예정자 조건을 걸고 있어요. 특히 지금 과천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과천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봄청약 공고일 전까지 2년 이상 거주 예정자이신 분들만 청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지구들은 지구별로 거주 요건을 지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공고문을 통해서 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역별로 이걸 다르게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30% 뽑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은 20%, 기타 지역 즉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은 50% 비율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 예정,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 예정. 다 2년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그리고 기타 지역, 수도권 지역으로 내려오면은 2년 미만 거주자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천 주암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에 거주하시는 분을 다 100%로 뽑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일단 지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양주, 회천 같은 지역은 특기 과열 지구가 아니다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30% 비율로 뽑는데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1년 이상 거주 예정이신 분을 뽑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20% 비율로 뽑고 거주 기간도 좀 짧습니다.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 아니면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이신 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지역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은 6개월 미만 거주자도 포함이 되고요. 해서 이렇게 이 비율로 사전 청약 대상자를 뽑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 자산 요건은 공급 유형에 따라서 그 요건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일단 분류한 걸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사전 청약은 공공 분양과 신혼 희망 타운으로 나누어진다고 설명을 드렸고, 공공 분양 안에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누어진다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특별 공급 안에에도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 다자녀 특공, 노부모 특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 이하셔야 되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 조건이 조금 완화돼서 140% 요건을 140% 이하셔야 합니다. 다자녀와 노부모 유형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기준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이 더 제한적이라서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셔야지 사전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분양 유형에서 자산 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억 1,550만 원 이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496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이 130% 이하셔야 하고, 자산은 총 자산으로 묶어서 보고 있는데요. 3억 700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월 평균 소득 금액은 공고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 일반 공급에서 월 평균 소득액의 100%이라는 수치는요.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한 600만 원, 그리고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 월 평균 소득 120%라는 기준은 723만 원 정도. 그다음에 노부모 분양도 120%니까 같겠죠, 이 수치가.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 우선 공급 먼저 소득이 조금 낮으신 분들 우선 공급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월 평균 소득 100%이 기준은 600만 원 정도라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30%가 자녀 공급 대상자인데 이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130% 기준은 780만 원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100%는 지금 600만 원, 120%는 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30%가 780만 원, 그다음에 140%는 840만 원 정도 되는 거. 이게 월 평균 소득 기준의 금액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으로 기본 청약 자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공공부문량의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